고진감래 할머니의 사열 라디오. 병든 나를 끝까지 지켜준 건 이미 내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어도 될 만큼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닮은 이야기입니다. 자식이란 게 꼭 내 배에서 나왔다고 끝까지 내 편은 아니더군요. 그때 아들과 그 아이랑 이혼했을 때 내 속이 다 시원했었죠. 근데요, 그 아이가 제 곁에 남아줄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80평생을 살아보니 이제야 깨달았어요. 핏줄은 끊어져도 진정한 인연은 남는다는 걸. 가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이건 한 할머니가 생애 황혼에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그 긴 시간들 동안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중년에는 애들 키운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생각들을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82. 평범한 시골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아온 그저 그런 할머니 중 한 명이죠. 남편은 20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워서 다 장가들이고 시집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진 그날부터 제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족이란 게, 자식이란 게 정말 무엇인지 병들어 누워보니 그제야 알겠더군요. 제가 평생 믿고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나이 들고 아파보면 다 아는 일이거든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건 제가 61살 때였습니다.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심장마비였어요.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때 첫째 아들 정수는 26, 둘째 딸 미경이는 23이었어요. 다들 한창 돈 들어갈 나이였죠. 미경이는 대학 마지막 학기, 정호는 군대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고요. 엄마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애들이 울면서 매달릴 때 저도 정말 막막했습니다. 남편 월급에만 의존해서 살던 저에게 갑자기 남매를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이 덮쳐왔거든요. 그래도 어찌어찌 해야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 장사를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시장에서 김밥을 팔고 오후에는 동네 아주머니들 밑반찬도 해드리고 밤에는 건물 청소까지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터져도 반창고를 붙이고 이래도 애들 앞에서는 힘든 내색 안 했어요. 너희들 아빠는 없어도 엄마가 있잖아. 걱정 마.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버텨서 몇 년 후 큰아들 정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어요. 시집 오자마자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라줬거든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면서 설거지며 빨래며 뭐든 도와주려고 했죠. 지연아, 넌 신혼인데 괜찮니? 너 적응되고 살림 배울 때까지는 내가 할게. 어머니, 저 이런 일 하는 거 좋아해요. 어머니께서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그런 지연이를 보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딸로 낳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로 고마웠죠. 정수도 처음에는 지연이를 정말 아꼈어요. 뭐든 지연이 말을 들어주고 저한테도 엄마, 지연이가 이런 거 해달래요 하면서 아내 편을 들어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정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부터였나?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더니 지연이한테 짜증을 자주 냈어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안 그런데 너만 그래. 이런 식으로요. 지연이는 그래도 참고 또 참았어요. 저한테 하소연 한 번 안 했거든요. 그냥 더 열심히 하려고만.
전날 저녁 늦게라도 마트에 가서 좋은 반찬거리 사오고 가족들과 정수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만들어 놓고 출근하고 지연아, 너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연이 눈가에는 늘 그늘이 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밝게 웃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정수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연이가 울면서 제 방으로 들어온 건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어머니, 정수 오빠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지연이를 보니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지 다 짐작이 갔거든요. 요즘 정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저도 다 보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아, 혹시 어머니 다른 여자가 있어요. 회사 후배래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연이는 그동안 얼마나 혼자 끙끙 앓았을까요? 이미 살이 많이 빠져서 볼이 푹 꺼져 있었어요. 저 착한 아이를 두고 저런 짓을 하다니 너무 속이 상했지만 저는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연아, 남자들이 다 그런 거야. 한때일 거야. 저는 지연이를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지연이가 뭔가 부족했나? 아들이 바람을 피울 정도로.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정수 오빠랑 얘기해봐도 자꾸 화만 내고. 지연아, 결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힘든 일이 하나둘이 아니지.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이혼이 뭐 그렇게 쉬운 일이야. 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정수 편이었어요. 며느리야 아무리 착하고 좋아도 남의 집 딸이고 정수는 제가 10달을 품고 낳은 제 핏줄이잖아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래도 자식 편을 드는 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수한테도 한번 넌지시 물어봤죠. 정수야, 혹시 너 뭔가 엄마 지연이가 뭐라고 했어요? 괜한 얘기 믿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봐도 요즘 너 늦게 들어오고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요. 지연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남편 직장 일도 하나 이해 못하고. 정수는 당당했어요.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도 저는 우리 정수가 나쁜 놈은 아닐 거야. 뭔가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마치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거나 잘못해서 아들이 저러는 거라고. 설령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저는 며느리 편에서 설 수가 없었어요. 지연아, 남편이라는 게 원래 그래. 엄마도 너희 아버지 때문에 속 많이 썩었어. 그래도 꾹 참고 살았잖아. 하지만 어머니,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한번 결혼한 건 끝까지 가야 하는 거야. 애도 생각해야지. 지연이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였거든요. 그때 저는 애 하나 더 낳으면 정수도 정신 차릴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참 못났어요. 울면서 도움을 청하는 며느리를 외면하고 뻔히 잘못하고 있는 아들을 감쌌으니까요. 내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때 지연이 눈빛이 어떠했는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었던 시어머니마저 등을 돌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나가는 지연이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서네요. 어깨가 축 처져서 그 큰 두 눈에는 눈물이 가실 날이 없었죠.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거든요. 그게 지연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마지막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모르는 척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있었고요. 지연이와 정수는 결국 이혼했고 손자 손녀는 정수가 데려갔죠. 지연이는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조용히 집을 떠났어요. 그때 저는 이제 우리 집에 평화가 왔구나 싶었어요.
정수도 새 여자와 재혼해서 다시 가정을 꾸렸고 딸 미경이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 제 몸이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어요. 엄마, 병원 한번 가보세요. 딸 미경이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늙어서 그런 거야. 그래도 한 번만 검사 받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개인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큰 병원에 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으시네요. 많이 진행된 상태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얼마나 심한 건가요?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관리를 잘 안 하시면 언제든 응급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혼자 계시기보다는 가족분들과 함께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연락했어요. 정수야,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엄마, 뭐 큰일 아니죠? 요즘 의사들이 겁을 너무 주잖아요. 심장이 안 좋다는데 혼자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대.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하죠?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집사람도 애들하고 힘들고, 딸 미경이한테 전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저도 우리 애들 봐야 하고 남편도 요즘 힘들어해서 내가 시간 나는 대로 들릴게요. 며칠 후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정수가 운을 떼더군요. 병원에서도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가족과 함께 있으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걱정되니까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요양원? 아니, 엄마 요즘 요양원들 시설도 좋고, 보호사분들도 전문적이고, 엄마 같은 분한테는 오히려 더 좋을 거예요. 미경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저희가 모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요양원에서 제대로 관리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나 요양원 가기 싫은데 누가 나하고 같이 살 거야? 자식들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려고 제가 물었어요. 그 순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저는 아직 막내가 너무 어려서 정수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 막내가 아직 중학생이라 엄마 모실 여건이. 미경이가 이어서 말했고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이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뒷바라지한 아이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면회 갈 거고 좋은 데로 모실게요. 그때 정말 허탈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산 게 뭐였나. 자식일이라면 나는 목숨도 아깝지 않은데 아무리 내리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혈육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건가 싶어서요. 저도 알고 있죠. 아이들이 다들 본인들의 인생도 생활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둘 다 떠넘기기 바쁜 이 상황이 섭섭하기만 했어요. 함께 살자고 해도 내가 안 살 텐데 빈말도 하지 않는 자식들이. 그런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혼자서요. 아이들한테 말했지만 다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을 거예요. 엄마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검진이야 뭐 어려운 게 있나요? 끔찍하게 위해 주는 것처럼 택시 타고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병원 복도에서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군요. 어머니 맞으시죠? 돌아보니 전 며느리 지연이었어요. 몇 년을 못 본 사이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말랐고 머리도 짧게 자른 모습이. 옛날에 우리 집에서 보던 그 수줍고 예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연아?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반가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 그리고 어색한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어머니, 어디 편찮으신가 봐요.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받으러. 지연이는 예전처럼 싹싹했어요. 그런데 뭔가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는데 지금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정수와 완전히 연을 끊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너는 어떻게 지내니? 일은? 네,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지연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손을 보니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고생했을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혹시 재혼은 했니? 아니요. 저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때 지연이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아마 결혼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떠올랐나 봐요. 지연아,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때 미안했다고 내가 너를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늦은 사과 같아서요. 어머니 혹시 혼자 오셨어요? 응. 애들이 바빠서. 그런데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아, 어머니도 지금은 하는 그런 이해하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는 왜 병원에 온 거니? 어디 아픈 거야? 아, 큰 건 아니고 갑상선 때문에 약 먹어요. 저도 정기검진 왔어요. 어머니, 검사 다 받으시고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래도 될까? 너 바쁘지 않니? 괜찮아요. 오늘은 오후에 시간 있어요. 검사를 마치고 병원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서로 어색해서 한참 말이 없었죠. 어머니, 어디가 안 좋으세요? 응. 심장이 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심장요? 그럼 혼자 계시기 힘드시겠어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지연아, 애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네, 저도 모르게 하소연이 나오더라고요. 지연이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요양원이 더 좋을 거라고. 그 순간 지연이 얼굴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어요. 동정 같은 것과 그리고 뭔가 쓴웃음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둘 다 버림받은 기분이라는 걸요. 병원에서 지연이를 만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 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무거웠죠. 괜히 나 아픈 얘기며 자식들 얘기를 했나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지연이가 큰 봉지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지연아? 갑자기 웬?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들어와. 그런데 뭘 그렇게 많이 가져왔니? 지연이는 별말 없이 부엌으로 가더니 가져온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소고기, 멸치, 다시마, 미역. 미역국을 끓일 재료들이었어요. 지연아, 이게 뭐야? 어머니 미역국 좋아하시잖아요. 드시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미역을 불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우리 집에서 하던 그대로요. 아니야. 지연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게. 너 괜히 왔다가 그냥 차나 한 잔 마시자. 어머니, 앉아 계세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그 아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옛날처럼요. 지연이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소고기 끓는 소리, 도마에서 미역 써는 소리. 혼자 살면서 너무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었어요. 정순의 식구들이 함께 살 때도 새 며느리는 요리를 잘 안 했거든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죠. 어머니, 간 봐주세요. 지연이가 국 한 숟가락을 떠서 가져왔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역시 내가 끓인 미역국이 최고네. 그랬더니 지연이가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서야 예전에 그 착한 며느리 모습이 잠깐 보이더라고요. 국을 다 끓이고 나서 지연이가 상을 차려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 몸이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요. 요양원. 지연이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고 아프시다고 하는데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한다니. 제가 들어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연아, 어머니, 저도 혼자 살면서 아픈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무섭고 서러웠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지연이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어머니 얼굴이라도 보러 왔어요.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실까 싶어서요. 지연이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정수 오빠가 나쁘다 이런 말도 안 했고, 자식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묵묵히 국을 끓여주고 제 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어줬어요. 어머니, 이제 저 가볼게요. 벌써? 좀 더 있다 가면 안 되니? 갑자기 오랜 시간 이렇게 무리하시면 어머니 피곤하실 거예요. 심장은 편안하게 쉬셔야 해요. 지연이는 설거지까지 다 하고 일어났어요. 지연아 고마워. 정말. 뭐려. 저야말로 오랜만에 어머니 뵈어서 좋았어요. 문 앞에서 돌아서는 지연이를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 친자식들도 안 해주는 걸. 이미 남이 되어버린 며느리가 와서 해주다니.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게 꼭 피로 이어진 사이만이 아니구나. 마음으로 이어진 사이도 있구나. 이 작은 배려 하나가 사람을 감동시키는구나. 지연이가 떠나고 나서 혼자 앉아 있는데 집안에 아직도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남아있더라고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그때 이 아이한테 얼마나 못했을까. 그로부터 사흘 후였어요. 저는 혼자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려고 부엌에 있었는데 또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지연이에요. 이번에는 더 큰 보따리를 들고 왔더라고요. 지연아, 또 왜 이렇게? 어머니, 반찬 몇 가지 해왔어요. 혼자 계시면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서요. 부엌으로 가서 하나하나 꺼내는 걸 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소불고기, 돼지갈비, 고등어조림,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무생채, 김치찌개까지. 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어요. 그것도 정성스럽게 작은 밑반찬통에 하나씩 나눠 담아서요. 지연아, 이걸 언제 다 했니? 너 힘든데,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어머니 드실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연이는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이 멸치볶음은 어머니가 예전에 좋아하셨잖아요. 짜지 않게 했어요. 콩나물은 데쳐서 양념만 살짝. 어머니, 이가 불편하실까봐 부드럽게 했고요. 김치찌개는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며칠은 드실 수 있어요. 소불고기도 소분해왔어요. 냉동실에 넣어둘게요. 하나씩 꺼내서 데워 드세요. 하나하나 제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 거더라고요. 짜지 않게 부드럽게 건강에 좋은 걸로 소화 잘 되게. 지연아, 너. 이런 거 사 먹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사 먹는 건 맛이 없잖아요. 어머니 입맛에 맞는 걸로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면서 지연이가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다 드시고 나면 또 해다 드릴게요. 혼자 계시니까 끼니 거르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친자식들은 엄마 밥 잘 드세요? 라는 안부 전화조차 귀찮아하는데 이미 남이 되어버린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지연아,
앉아 차라도 한잔하고 가거라. 괜찮아요. 어머니 집에 가서 할 일이. 잠깐만이라도 앉았다가 가거라. 제가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앉더라고요. 지연아, 미안하다. 네. 뭐가요? 그때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했어. 너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모르는 척 했어. 너 힘든 맘 들어주기라도 할 걸. 지연이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정수 편만 들고 너를 외롭게 했어. 그때 내가 좀만 더 현명했으면. 어머니. 지연이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도 이해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드님이 더 소중하시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연아, 넌 왜 이래?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챙겨주니? 지연이가 한참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한테는 어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뭐, 제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정수 오빠랑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제겐 정말 엄마 같았어요. 비록 나중에는 힘들었지만요. 지연이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울었어요. 이혼하고 나서도 어머니 생각이 자주 났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건강하실까, 그런 생각이요. 지연아, 그래서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그런데 요양원 얘기를 들으니까 제 일처럼 속상하더라고요. 지연이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가볼게요. 반찬 다 떨어지면 연락 주세요. 지연아, 너 전화번호. 아, 맞다. 지연이가 냉장고에 자기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붙이고 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냉장고 문을 열어봤어요. 정성스럽게 담아온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문에 붙은 작은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아무 때나 연락하세요. 지연이가. 그때 정말 울었어요. 내가 버린 아이가 나를 버리지 않고 있었구나. 그 다음 주가 정기검진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혼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혹시 이번 주에 병원 가시는 날 있으세요? 응, 목요일에 가야 해. 정기검진. 혼자 가세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대답하기가 민망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목요일에 시간 있어요. 아니야, 지연아. 너 일하는데 어떡해? 괜찮아요. 반찬 내면 돼요. 어머니 혼자 가시면 걱정돼요. 목요일 아침 지연이가 정말 왔어요.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지연아, 정말 고마워. 나 때문에 회사 일에 지장 있으면 어떡해? 걱정 마세요. 다 얘기했으니까 오후에 출근하면 돼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면서 지연이가 챙겨온 작은 가방을 보여줬어요. 어머니 혹시 몰라서 비상약 챙겨왔어요. 그리고 검사 받으시느라 힘드시면 드시라고 초콜릿도. 정작 내 가족도 기억 못하는 것들을 지연이가 다 챙겨온 거예요.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설명할 때 지연이가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어요. 혈압이 좀 높아지셨네요. 약 복용량을 조금 늘려야겠어요. 선생님, 부작용은 없나요? 지연이가 질문했어요. 큰 부작용은 없지만 어지러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 며칠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지연이가 또 메모했어요. 처음 며칠 어지러움 주의라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산책 정도는 꾸준히 하시고요. 어머니, 제가 주말에 모시고 나가서 같이 걸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지연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따님이 잘 챙겨주시네요. 가족들의 이런 관심과 보살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연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저는 며느리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더 친딸 같으시네요.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갔는데 지연이가 약사님께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머니,
집에 가서 제가 약 정리해 드릴게요. 지연아, 너무 번거롭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약을 잘못 드시면 큰일이잖아요. 집에 와서 지연이가 일주일치 약을 날짜별로 정리해줬어요. 작은 약통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요. 어머니, 이렇게 해놓으면 깜빡하실 일 없어요. 그리고 여기 메모지에 의사 선생님 말씀 다 적어놨어요. 며칠 후 저녁 정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언제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어떻다고 하던가요? 혼자 가시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지연이가 데려다 줬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이가요? 왜 지연이가? 우연히 만났는데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어. 엄마, 지연이는 이제 남이잖아요. 괜히 신세 지지 마세요. 그래, 남이지. 그래도 지연이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데 그래도 엄마, 조심하세요. 뭔가 속셈이 있을 수도 있고. 정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났어요. 정수야, 지연이가 나한테 뭘 바라겠니? 너희들도 안 해주는 걸 그 아이가 해주는데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속셈이라니 꼭 말을 그렇게 하고 싶어?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나는 지연이가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내 친아들은 전 며느리가 나를 돌봐주는 걸 경계하고 정작 자기는 병원 한번 같이 가주기는커녕 언제 가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으면서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다음 날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는데 지연이가 남긴 쪽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약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어지러우시면 꼭 연락하세요. 산책도 무리하지 마시고. 지연이가 그 작은 쪽지를 보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이런 세심한 관심을 내가 낳아 기른 아이들한테서는 받을 수 없는데 이미 남이 되어버린 전 며느리가 해주고 있다니.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핏줄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구나. 아들놈은 자기가 잘못해서 이혼해놓고 지금은 지연이가 나와 만나는 걸 거북해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저를 돌봐준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갑자기 자식들 둘이 다 몰려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정수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얘기? 미경이가 나서며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 언니가 자꾸 집에 온다면서요? 응. 가끔 와서 반찬도 해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엄마, 정수가 소리를 높였어요. 지연이는 이제 남이에요. 왜 남을 집에 들이세요? 남이라니. 지연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나 알아? 딸 미경이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혼한 며느리가 전 시댁에 자꾸 드나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경이가 말을 이었어요. 지연이 언니가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속셈. 지연이가 나한테 뭘 바란다고? 엄마, 모르잖아요. 정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나중에 유산이라도 노리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피가 확 올랐어요. 내가 가뿐하대니? 유산이라니? 그리고 정수야. 지연이가 그런 아이야? 너희들이 안 해주는 걸 그 아이가 해주고 있는데 너희들 정작 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이라는 걸 해본 거야? 네 엄마보다 남의 눈이 그렇게 중요해? 엄마, 정신 차리세요. 미경이가 소리쳤어요. 우린 엄마의 친자식이에요. 그 언니는 이미 오래전에 남이라고요. 친자식.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친자식이면 친자식답게 해봐. 언제 너희들이 나를 병원 한번 물어봐줬어? 언제 나한테 반찬에다 줬냐고? 정수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엄마, 더 이상 이대로 계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여기 좋은 요양원 있어요. 이미 상담도 받아놨고 다음 주에 입소하시면 돼요. 뭐라고? 엄마 혼자 계시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적으로 관리받으시고 그런 걱정도 없을 거고요. 미경이가 요양원 팸플릿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보호사분들도 친절하시고 시설도 최신이고 엄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나는 안 가. 때려 죽인다고 해도 안 간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아이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엄마, 이미 다 결정된 일이에요. 계약금도 넣어놨어요. 정수가 말했어요.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나는 내 집에서 살다가 내 집에서 죽을 거야. 요양원 따위 안 가.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정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데요. 하루 세끼 다 챙겨주고 약도 관리해주고 응급 상황 올 수 있다고 병원에서도 했잖아요. 지연이가 다 해주고 있어. 또 그 언니 얘기네. 미경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정말 정신 차리세요. 지연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럼 너희는 가족답게 행동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아플 때 누가 옆에 있어줬니?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찾아왔어? 내가 굶고 있을 때 누가 내 밥 챙겨줬냐고? 지연이야. 지연이가 했어. 엄마, 우리도 바빠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들어가라고요. 정수가 변명했어요. 바빠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지연이는 안 바쁘니? 그 아이도 직장 다니면서 힘들게 사는데 시간 내서 나를 돌봐주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는 거죠. 미경이가 말했어요. 분명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저는 아이들을 한 명씩 쳐다봤어요. 너희들이야말로 목적이 뻔하잖아. 나를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편하게 살려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나 신경 써달라고 했어? 엄마, 말씀이 너무 심하게 하네. 정수가 말했어요. 심해. 사실을 말하는 게 심한 거야? 저는 요양원 서류들을 집어들어서 아이들 앞에서 찢어버렸어요. 나는 절대 안 가. 죽어도 안 가. 엄마! 정수가 소리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계속 지연이한테 의존할 거예요? 의존. 저는 웃었어요. 지연이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돌봐주는 거야. 너희들처럼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엄마, 정말. 미경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됐어. 다 나가.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정수가 말했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며칠 시간 드릴 테니까. 생각할 것도 없어. 나가. 그날 아이들이 나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고 정작 나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사람을 의심하고 있다니. 그때 정말 확신했어요.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설렁 지연이 나를 이용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다 해도 나는 상관없다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자식들한테서는 전화 한 통 없었죠. 그런데 지연이는 평소처럼 찾아왔어요. 어머니, 목욕하는 날이에요. 혼자 살다 보니 머리 감는 것도 힘들어졌거든요. 팔을 들어 올리기가 어려워서 대충대충 하게 되더라고요. 지연아 괜찮니? 요즘 애들이 너한테 연락 안 했니?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지연이는 온수를 받아놓고 수건도 준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목욕을 도와줬어요. 어머니, 물 온도 어때요? 뜨겁지 않죠? 적당해. 고마워. 지연아. 어머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셨네요. 스트레스 받으셨나 봐요. 지연이 손길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마치 친딸이 엄마를 모시듯이요. 머리를 다 감고 나서 드라이어로 말려주면서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한결 시원하시죠? 거울을 보니 정말 개운하고 깔끔해졌더라고요. 혼자서는 절대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 후로 지연이는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왔어요. 수요일에는 청소와 빨래를 해주고 일요일에는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뒀어요. 제 목욕도 시켜주고. 어머니, 이번 주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지연아.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그래도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 하고 싶어요. 아, 지난번에 북어국 맛있다고 하셨죠? 이번에 끓여드릴게요. 제가 무심코 한 말까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지연이는 요리하면서도 제 안부를 꼼꼼히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번 주에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어제는 허리가 좀 아팠어. 허리요? 어디쯤이에요? 찜질해드릴까요? 그러면서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팩을 싸서 해줬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열이 나고 몸이 떨렸어요. 감기 기운이 있던 터에 악화된 것 같았죠. 새벽에 지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몸이 좀 이상해.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밤중인데도 지연이가 달려왔어요. 빈속에는 안 된다면서 죽을 끓여줬어요. 해열제를 먹이더니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병원 가실까요? 괜찮아. 감기인 것 같아. 지연이는 밤새 제 곁에서 간병해줬어요.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죽을 끓여 먹여주고 약 시간 맞춰서 챙겨주고 지연아, 너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다음 날까지 회사에 연락해서 휴가를 내고 저를 돌봐줬어요. 그 사이에 자식들한테서는 정말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아팠을 때도 지연이가 간병하고 있을 때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지연이가 죽을 끓여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아직 열이 있으시네요. 정수 오빠한테 연락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되어 달려오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지연이 앞에서 그런 말하기가 민망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며칠 더 다닐게요.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요. 지연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는 제게 소중한 분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도 지연이는 변함없이 저를 돌봐줬어요. 발톱을 깎아주고 등을 밀어주고 병원 갈 때마다 모셔다 주고 지연아,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 인생도 있는데, 이제는 혼자 그렇게 있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너도 행복해져야지.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 이런 거 하는 게 좋아요. 어느 날은 제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는데 지연이가 반창고까지 사와서 발라줬어요. 어머니, 조심하셔야죠. 뼈가 약해지셨으니까. 지연아, 너 정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정수 친구 어머니를 만났어요. 순자 씨, 며느리가 그렇게 끔찍하게 불불 떨면서 잘 모신다고 다들 하던데요. 며느리가 참 효부라고 소문이 자자해요. 네, 지연이라고. 전 며느리잖아요.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얼마나 잘해드린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제 친자식들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걸요. 집에 와서 또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정말 가족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나를 진짜 가족처럼 돌봐주는 지연이를 왜 나는 그때 외면했을까? 밤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때 지연이가 울면서 도움을 청했을 때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다면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심장이 너무 아파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고 지연이는 얼굴이 하얗게 되어서는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그렇게 일주일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지연이는 정말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매일매일 병원에서 저를 돌봐줬어요. 죽을 끓여다 먹여주고 등을 문질러주고 온몸을 주물러주고 밤에 잠 못 이루면 손을 잡아주고 그 사이에 제 친자식들은 정수는 한 번 들렀다가 엄마 괜찮으시네요. 저 일이 있어서 하고 금방 나갔고 미경이는 전화로만 안부를 묻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어제보다 낫잖아요. 지연이만 매일매일 제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희망적인 말을 해줬어요. 입원한 지 열흘째 되던 오후였어요. 지연이가 따뜻한 물수건으로 제 손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한 손가락 한 손가락 다 닦아주면서요. 지연아, 네, 어머니? 너 왜 이렇게까지 해주니? 지연이가 잠깐 손을 멈췄어요. 어머니는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지연이 손을 꼭 잡았어요. 지연아, 미안해. 어머니, 왜 갑자기?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때 내 편 안 들어줘서 참 많이 미안했다. 지연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너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데 나는 정수 편만 들고 너를 혼자 외롭게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시어머니마저 등을 돌리니까. 지연아, 나 이제야 알겠어. 진짜 가족이 뭔지. 지연이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내가 낳아 기른 자식들은 내 존재만으로도 부담스러워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아프다고 해도 바쁘다고 안 와. 그런데 너는 이미 오래전에 남이 된 너는 이렇게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줘. 어머니, 내가 그때 좀만 더 현명했으면 너를 더 아껴줬으면 이렇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지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지연이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평생 후회할 거야. 그때 너한테 못한 것들. 어머니, 저는 지금이 좋아요. 지금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우리 애들도 엄마 없이도 둘 다 잘 컸고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지연이 목소리도 떨렸어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정말 엄마 같은 분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도 어머니 생각이 늘 났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도 저에게 고마운 분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울었어요. 병실에 석양이 들어와서 지연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지연아, 이제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안 될까?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정말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혈육은 아니지만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았어요. 핏줄보다 더 진한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열흘을 보내고 집에 왔을 때 지연이가 미리 와서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해뒀어요. 어머니, 조심히 들어오세요. 문지방 높으니까. 지연이가 제 팔을 살며시 받쳐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실에는 새 이불이 깔려 있었고 부엌에는 죽이며 건강 간식이며 몸에 좋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지연아, 언제 이걸 다 준비했니? 어머니 퇴원하신다고 해서 어젯밤에 준비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이 섰어요. 다음 날 지연이가 아침 죽을 끓여주고 있을 때 말했어요. 지연아, 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겠어. 무슨 일로요? 몸이 아직 안 좋으신데. 중요한 일이 있어. 너도 시간 괜찮으면 같이 가줄 수 있니? 지연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오래전부터 아는 분이었죠. 어르신, 어서 오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좀 나아졌어요. 오늘은 중요한 일로 왔어요. 무슨 일이신지? 제 모든 재산을 이 아이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지연이가 깜짝 놀라며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연아, 내 마음이야. 어머니,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절대로요. 지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제가 어머니 곁에 있게만 해주시면 그거면 돼요. 지연아, 앉아봐.
저는 지연이를 의자에 앉히고 말했어요. 이건 내가 바라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법무사님께 설명했어요. 제 친자식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아프다고 해도 바쁘다고 안 와요. 그런데 이 아이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미 남이 됐는데도 저를 친엄마보다 더 잘 챙겨줘요. 밤새 간병해주고 매일 찾아와서 돌봐주고. 어머니, 지연이가 눈물을 훔쳤어요. 선생님, 이 아이가 제게는 진짜 딸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친딸보다 더 가까워요. 법무사님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이런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친자식분들이 나중에 문제 제기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제 재산이니까 제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래도 일단 유언장부터 작성하시고 생전 증여는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고 싶어요. 지연이가 계속 말렸어요. 어머니, 정말 안 돼요. 정수 오빠랑 자식들이 얼마나 화나겠어요? 화내면 어때? 그건 그 아이들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그 아이들한테 책임으로든 도의적으로든 해줄 만큼 해줬어. 그런데 그 애들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뭐 하나라도 더 뜯어가려고 오면 서로 견제하고 다투는데 이제는 그 꼴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저는 단호했어요. 지연아, 내가 죽고 나서 그 애들이 이 집에서 너를 쫓아낼까봐 걱정돼. 그러니까 지금 미리 다 정리하는 거야. 어머니, 이 집도 예금도 다 내 이름으로 바꿀 거야.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 지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저는 지연이 손을 잡았어요. 욕심 없이 나를 돌봐준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날부터 일주일에 걸쳐서 모든 절차를 마쳤어요. 집 명의도 바꾸고 예금 계좌도 이전하고 보험 수익자도 변경했어요. 저에게는 연금이 있거든요. 그거면 죽을 때까지 충분하다는 계산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저는 더 이상 오고 싶어도 어머니 뵈러 올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러지 마세요. 하며 걱정했지만 저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연아, 이제 이 집이 내 집이야. 어머니, 저에게는 어머니가 계신 곳이 제 집이에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또 났어요.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이제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제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증여 절차를 모두 마치고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조용한 저녁, 지연이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거실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모습. 예전에 우리 집에서 보던 그 모습과 똑같았어요. 지연아, 이리 와봐. 네. 어머니 잠깐만요. 간 좀 봐주세요. 괜찮아, 이리 와. 지연이가 앞치마를 벗고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지연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지연아, 내 편 안 들어줘서 참 많이 미안했다. 어머니, 또 그런 말씀. 아니야, 들어봐.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차마 편히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서 그래. 저는 지연이 눈을 똑바로 보며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다. 내가 살면서 잘한 일 하나만 꼽자면 잠깐 멈췄다가 지연이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널 다시 내 옆에 둔 이 마지막 순간일 게다. 지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야 알았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혈육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더구나.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이 진짜 가족이야. 어머니, 내가 그때 너를 외면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잘못이었어.
근데 하늘이 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줬나 봐. 지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지연이를 꼭 안았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요양원에서 외롭게 죽었을 거야. 그런데 너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사랑받으며 살 수 있게 됐어. 지연이도 저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지연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들어봐. 내가 죽어도 너는 이 집에서 계속 살아. 그리고 행복해. 알았지? 어머니, 그리고 가끔 내 생각도 해줘. 너를 다시 내 딸로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고 기억해라.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늦었지만 진짜 모녀가 된 기분이었어요.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육보다도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지연아, 네, 어머니,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마지막에라도 진짜 딸을 만난 것에 하늘에 감사했어요. 자식은 핏줄이고 며느리는 인연이라고들 하죠. 그런데요. 인연은 노력 없인 이어지지 않습니다. 핏줄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인연은 매일매일 갖고 나가야 하는 것이더군요. 혈육은 떠나도 인연은 남는다는 걸 저는 그 아이를 보며 배웠습니다. 제가 낳아 기른 자식들은 저와 똑같은 피가 흐르지만 제가 아플 때 곁에 없었어요.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고 외로울 때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이미 남이 되어버린 그 아이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찾아와서 머리를 감겨주고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고 혼자인 저를 가족으로 여겨줬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진한 건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노력하지 않은 핏줄은 물보다도 옅어지고 정성으로 쌓아 올린 인연은 핏줄보다도 진해진다는 걸요. 지연이가 제게 가르쳐 준 건 가족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가족은 함께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받은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줄 수 있을 만큼 주는 것이라는 걸. 늦었지만 저는 그 아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걸요. 혈육은 끊어져도 진정한 인연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걸. 그 아이가 저에게 준 건 단순한 돌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고진감래 할머니의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단맛이길 바랍니다.